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학습할 내용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혼합물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림에 소금과 나프탈렌이 혼합물이 있는데 이 소금과 나프탈렌을 어떻게 하면 분리할 수 있을까요? 자, 소금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고 나프탈렌은 녹지 않죠. 또한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물을 이용했을 때에 소금만 물에 녹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걸리게 되면 소금물이 나올 것이고 이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게 되겠고 이 거름종이에 남는 것은 나프탈렌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여과법 또는 거름종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은 염화나트륨과 모래의 예에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소금과 나프탈렌을 분리하는 방법은 물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없는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림은 여과장치를 꾸미는 방법인데 여과장치는 거름종이를 4분의 1로 접어서 원초형으로 만든 다음 깔때기의 안쪽에다가 물을 이용하여 부착시키면 되겠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거름종이가 깔때기보다 더 깔때기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면 되겠고 혼합물을 부을 때는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깔때기에 거름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비커의 한쪽 면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부으면 되겠습니다. 분별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붕산과 염화나트륨처럼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용매의 온도를 봤을 때에 0도씨일 때의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와 100도씨가 됐을 때의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를 비교를 해보면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고 붕산은 용해도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일단은 녹이면 되겠습니다. 가열하여 모두 녹인 다음 냉각을 시키면 용해도 차이가 큰 붕산은 일정한 온도에서 즉 녹아있는 양에 의해서 속출이 될 것이고 염화나트륨은 속출이 되지 않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우리는 두 개의 혼합물을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분별결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결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고체 물질을 용해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물질을 석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일제염과 백반결정 만들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일제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전에서 태양열을 이용하여 만든 소금을 말하죠. 참고로 정제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물질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초 속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을 물하고 분리하는 방법이다. 식초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아세트산 용액을 녹여놓은 혼합물을 뜻하죠. 어떻게 하면 아세트산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방법은 아세트산을만 녹이는 용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세트산만 녹일 수 있는 용매, 대표적으로 에테르를 집어넣게 되면 아세트산은 물에도 녹지만 에테르에 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에테르 용액이 만들어지고 에테르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보다 위에 뜨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 가라앉은 물은 밑으로 빼내면 될 것이고 다 분리하고 나면은 아세트산 에테르 용액이 남을 텐데 아세트산 에테르 용액은 공기 중에서 에테르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다 휘발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아세트산만 남게 되겠습니다. 기체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서 용해도 차이가 큰 기체혼합물은 특정한 용매에 통과시켜서 분리하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물에 잘 녹는 암모니아 기체와 잘 녹지 않는 산소 같은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 장치는 추출법에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는데 암모니아가 섞인 공기를 가지가 달린 시험관 아랫부분에 집어넣고 위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은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밑으로 암모니아수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물에 녹지 않는 기체는 위에 가지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물질만 추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추출하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추출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출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추출에 사용하는 용매는 잘 섞이지 않고 한 성분만 녹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든가 사이마탄소, 에테르벤전 같은 유기 용매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에 1번에서 5번까지는 추출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 추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혼합물에 용해되어 이동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인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분 물질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거름종이에 있는 거름종이에 분리되는 색깔의 수를 우리는 헤아려서 혼합물의 성분 물질 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의 특성으로서 사용하는 용매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이용할 때에는 잉크의 색소를 분리한다든가 꽃잎의 색소를 분리한다든가 혈액의 성분 같은 것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라는 것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도핑 테스트는 대표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방법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방법을 보게 되면 혼합물의 성분들이 용매에 의해서 녹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크로마토그래피 종이를 지금 색소점, 예를 들면은 검은색 수성 사인펜을 찍어놓고 물에 담가 놓는데 이때 이 검은색 수성 사인펜이 찍는 요 부분이 물속에 잠기면 안 되겠죠. 이것은 과연 검은색 수성 사인펜이 검은색인가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기에 이 사인펜이 녹으면서 색깔이 위로 뒤로 올라가게 되겠죠. 위로 올라갔을 때에 올라가는 색깔의 높이와 물이 올라간 높이, 즉 용매가 올라간 높이의 비를 우리는 RF 값이라 그래서 이 RF 값이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종류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분필 같은 것으로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런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은 조작법이 간단하고 시간이 매우 짧게 걸리며 아주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분리할 수가 있으며 성분 물질이 비슷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 분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성분 물질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RF 값으로서 우리는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